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담을 오시면 아이들이 보통 첫째거나 이제 외동입니다. 아이가 느리고 이제 자폐 성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동생이 생기면 도움이 될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질문 받자마자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둘째 꼭 계획해서 낳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방송이 출산 장려 영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생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늦고 또 자폐 성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혹은 장애가 되었을 때 동생에게 너무 심리적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저희 언니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급성 황달로 심한 뇌성마비 장애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죽지 않으면 심한 뇌성마비 장애가 된다고 했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정말 이제 심한 뇌성마비 이제 환아의 모습을 다 보여줬죠. 앉아야 되는데 잘 앉지 못하고 뒤로 자꾸 쉽게 넘어지고 장애우들이 보이는 그런 강직, 뻗침 이런 것들 다 있었었고 이제 말을 해야 될 때 잘 못하고 침도 많이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다 이제 보이게 됐고 그래서 저희 언니의 치료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던 이제 개척교회도 다 일단 중단하시고 언니 치료에 집중을 막 하셨어요. 언니를 위해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많이 다니셨고 저랑 저희 동생은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죠. 언니 때문에 많이 체험 다니면서 저랑 이제 저희 남동생도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언니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언니가 학교 생활하기에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언니가 저보다 1살 많으니까 1년을 유예를 하고 저랑 같이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갈 당시에도 저희 언니가 걸을 때도 휘청휘청 대고 걷고 말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저만 알아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언니 말을 듣다가 못 알아들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제가 언니랑 같이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가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지냈어요.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는 평준화가 아니었어요. 비평준화 성적대로 가는 학교. 언니 공부를 아예 못하진 않았는데 속도가 좀 느렸어요. 쓰는 것도 좀 느리고 근데 저는 공부를 좀 잘했고 그래서 언니가 갈 수 있는 학교와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차이가 났지만 좀 절충해서 갔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같이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교생에 언니 단 1사람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목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언니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계속 지내야 되면서 준비물도 2배로 챙기고 숙제도 제 거 다 했지만 언니가 같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첫째의 느림이 둘째한테는 부담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도 있죠. 왜냐면 더 많이 챙겨야 된다,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는 건 그만큼 아이에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아이한테는 자부심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능력이 진짜 언니 것까지 다 챙길 수 있는 능력이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서 네가 언니를 좀 도와주고 해줘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더 믿게 되는 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대학교 가고 일을 할 때도 남들보다 조금 몇 배의 일을 하는 걸 더 좋아했고 더 이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당연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저희 언니는 지금은 정상적인 걸어 다니고 본인이 혼자 고양이 2마리 키우면서 밥 먹이고 청소 다 하고 지금은 일로서는 이제 말도 돌보고 농장도 돌보는 일까지 하는데요. 말도 이제는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놀랍게 치료가 되었고 제가 느린 아이들, 자폐 아이들, 이제 희귀질환, 나시병 아이들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왔던 이유 하나도 언니가 그렇게 좋아지는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는 거를 보면 당연히 그 신뢰가 강하게 생기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도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태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실 그렇게 걱정하거나 불안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좋아질 거고, 해결 방법이 뭐 수술 이런 거 있다고 하니까 할 거고, 발달 느린 거는 열심히 몸놀이 해주고 상호작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요. 저는 또 언니랑 같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은 처음에는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성격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거를 쉽게 지나치진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시선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언니를 이제 봤을 때 그런 관심에 의해서 시선인데 그걸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어머님들께도 아이들 놀이터 많이 데리고 나가세요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요 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이가 예뻐서 쳐다보는 거예요. 요즘 어딜 가나 아이들 보기 힘든데 그 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를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니의 모습 중에 뭐 어렸을 때는 침도 흘리고 몸도 휘충휘충 되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상하다, 장애다, 남들과 막 매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 저는 언니는 그냥 언니인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언니의 모습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중에 한 명, 언니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다거나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 모습은 그냥 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어떤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창피하거나 놀리거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남동생도 언니의 모습 하나하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장난치듯이 언니한테 장난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좀 통통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보고 똥땡이야 이렇게 놀렸듯이 언니한테도 막 다리 걸고 장난치고 이런 걸 똑같이 했죠. 첫째가 느려서 둘째가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부모님들의 시선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모습 그대로를 더 건강하게 잘 이해할 거예요. 둘째를 계획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첫째가 발달이 좀 느리더라도 사회성이 좋아지도록 저희 터치아이 TV 영상 보시고 노력하실 거잖아요. 기회를 주실 거잖아요. 그럼 사회성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지면 이제 혼자 안 놀고 더 같이 놀고 싶어 하거든요. 같이 놀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놀아주면 좋지만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못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있으면 동생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 좋아진 사회성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계속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도 수월하고, 이제는 둘이서 노니까 또는 셋이서 노니까. 제 느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있으실 텐데 불필요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둘째를 고민하신다길래 꼭 나으세요, 무조건 좋습니다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거봐 좋대잖아 이러면서 쑥스럽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하나 낳으셨으면 둘째는 꼭 낳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첫째를 통해서 오히려 동생들이 더 깊고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미리미리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하게 커지고 생각은 깊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전화위복이라 하죠. 그게 더 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언니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 치료 일을 일찍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계속 봐왔고, 대학을 가고 할 때도 고민 1도 없이 그냥 이쪽 일을 선택해서 일찍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 우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조금 더 풍성한 인사이트를 나눠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하나는 그냥 약간 식구 같은 느낌, 좀 조촐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둘 되면 뭔가 이 그룹이 된, 단체가 된 그런 느낌이 좀 더 가정 안에서
풍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8년 만에 둘째를 낳았었단 말이에요. 둘째 낳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그렇게 그 색다르고 그 행복감, 그 육아의 맛을 여러분들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